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박상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사회적 기업 인증되신 기업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셨던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무래도 사업 보고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없었던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이제 과태료라던가 우리 작년도 이제 실적을 관련해 가지고 좀 변경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안내 드리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그 이메일로 같이 보내드린 사업 보고서 작성 매뉴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 전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사항들 답변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사회적 기업 2023년 10월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작성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좀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 사업 보고서의 이해, 그리고 우리 항목별 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이제 기타 부팀 서류와 서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 보고서의 이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매년 4월 말 그리고 10월 말까지 연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 4월 말 그리고 10월 말까지 사업 보고서를 2번 제출하게 되십니다. 네,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 이제 받으실 때 확인했었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인증 요건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 취지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성과 그리고 경제적 성과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으로 17조의 1항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4월 말부터 10월 말, 4월 말 그리고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 23조에 따르면은 제2항에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해서 이제 평가와 시정 명령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이번에 제출 대상은 2007년 1차부터 그리고 올해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 기업까지가 제출 대상입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실까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지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주체별 역할인데요. 이제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업무 총괄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는 우리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접수, 그리고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 감독,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미충족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의 취소나 청문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태료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기업 산업보고서 매뉴얼 제작과 이제 교육 지원,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 네, 이제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과 그리고 사업보고서 대면 실사 또는 비대면 실사 하면서 내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제출 절차인데요. 제출 절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5번부터 4번과 5번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권역별 지원기관의 대면 실사 혹은 비대면 실사를 통해서 내용을 검토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우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은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으면 추가 제출하면 되시고,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제출이 완료가 돼가지고 내년도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네, 해서 우리는 이제 사업보고서 초안 작성을 하시고 비대면 실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은 비대면 실사 일정을 사회적 기업에게 안내하고 사회적 기업은 비대면 실사에 참여해서 초안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내용을 검토받아야 됩니다. 해서 이제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보고서 여러 번 해보신 기업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해보신 기업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는, 우리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하셨던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제출 서류를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지원기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에 각 담당자에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다가 올려야 되는 서류가 있다. 그리고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보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다. 해서 이 작성 매뉴얼을 보시면은 작성 매뉴얼에 온라인 사업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다가 업로드해야 되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우리 중간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기관의 명칭이 변경됐거나 소재지가 변경이 됐거나 대표자가 변경이 되셨을 경우에는 통합정보 시스템 내에서 인증서 재발급 메뉴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우리 기업명 그리고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재발급 받아 주셔야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관 사본입니다. 2023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정관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정관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정관 변경 관련해서 우리 통합정보 시스템에 정관 변경 그리고 지점 설립 및 폐업 신고의 메뉴를 통해서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이제 올해 4월 달에 사업보고서 제출하셨을 때 정관을 변경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도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관 같은 거 변경하셨을 때 바로바로 신고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본점 및 지점 현황입니다. 우리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을 여러 군데 설치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기업들도 있으십니다. 해서 지점이 있으신 기업들은 본점 및 지점 현황 한부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해서 우리 제출 서류로 비대면 실사 확인증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비대면 실사 확인증은 저희 지원기관과의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 지원기관에서 따로 업로드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단인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있으세요. 사업 단인 이제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모 법인의 최신 정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단의 경우에는 이 밑에 두 가지 추가 제출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3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 보고서 하실 때,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인증 받으실 때, 우리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유급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노동관계 법령, 뭐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최저임금법이라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우리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실적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급여 대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유급 근로자 명부 작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해서 우리 급여 대장 2023년 6월 말 기준 그리고 출근 카드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사회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 되실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에는 우리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외이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하셨을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을 때 인증 요건들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서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지만 지원기관의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은 그때 우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여기 확인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 확인 서류를 보내주시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업보고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항목별로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려면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야 되십니다. 우리 통합정보 시스템의 메뉴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좌측에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 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에 온라인 보고서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각 이제 사업보고서, 그리고 기업 현황, 그리고 유급근로자 명부, 그리고 구비서류, 탭별로 우리 확인하셔서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 중에서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 보고년도는 2023년 상반기 10월 제출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기업 현황부터 알아볼게요. 기업 현황은 우리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작성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와 다를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주셔야 되십니다. 재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꼭 반드시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한테 말해 주셔가지고 비대면 실사 확인증에 해당 사실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십니다. 신규 인증서를 재발급 받기 전에는 기업 현황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증서 재발급이 된 다음에 우리 사회적 기업 토막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내 사업단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의 대표자는 우리 모업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업단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증서에 모법인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하셔가지고 사업단의 대표자로 변경해 주시면 되십니다. 해서 재발급 받은 인증서의 대표자를 사업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증 받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최신 인증서를 발급 받으셨을 때 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해서 우리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별지라고 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소셜 미션, 사회적인 목적을 별지 1번에다가 사회적 목적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제공형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어떤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주업종 코드, 부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이제 우리 산업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업종을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해서 주업태와 부업태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의 종류 중에서 업태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리 상위 업태를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주종목, 부종목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의 종류 중에서 종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출액 순으로 해서 주종목과 부종목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주사업, 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셔서 상위 사업을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정관 변경 여부입니다. 정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있으셨을 경우에는 기업 현황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정관 변경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되십니다. 정관 변경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관이 변경되셨으면은 정관 언제 변경하셨는지, 그리고 신고는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고하셨다면은 변경 신고일은 언제인지도 같이 입력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 차수 때 과태료를 받는 기업들이 꽤 많아졌었어 가지고요. 이 사항들 꼭 지켜주셔야 되십니다. 정관이 변경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정관 이제 2023년에 이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없음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 정관을 변경하셨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 신고 잘 하셨는지, 언제 신고하셨는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일 거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일 거예요. 출자 좌수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출자 현황에는 각각 누가 어떤 소속이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가를 기재해 주셔야 되십니다. 우리 지분 보유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분율이 총합 100%가 되도록 입력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거 알고 계시고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근로자 등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 기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면은 운영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식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단법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이사회로 제출하셔도 되시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운영위원회로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대신에 그거는 우리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되세요. 대신에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지 조금 오래된 기업들이 있으세요. 2014년 이전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은 기업 중에서 어,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주식회사, 이제 상법에 따른 회사나 합자조합,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우리 정관이나 규약 변경을 통해서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의사회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슨 2014년 이전에는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로 구성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14년 이전에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이 내용을 따라 주셔야 되세요. 운영위원회로 하고 있었으면은 이사회로 바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 주된 의사결정 구조는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근로자 대표와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근로자 대표 인사, 우리 사내이사겠죠. 우리 사내이사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별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해관계자가 우리 대표자나 아니면은 임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 같은 이제 특수관계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불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전체 이해관계자 중에서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50%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50%가 초과하고 있는 기업, 우리 대표자나 임원의 가족 또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변경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또 후원자, 외부 사업 관련 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 인사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해서 우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작성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6월 중에 이제 개최하신 실적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개최하신 이사회, 아니면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를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이사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내의 관계자의 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몇 명이고 근로자 대표는 몇 명이고 그리고 사외의 관계자는 몇 명인지 누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두 번을 했다 라고 하면은 연간 개체 수는 두 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임원은 누적 인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두 번 했다고 해서 한 번 이제 개최하신 이사회로 입력을 해주시면 안 돼요. 누적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용이에요. 우리 유급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이제 유급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보험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던가
의료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유급근로자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만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 소속의 근로자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법인 소속으로 있는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 명부에 대표자도 간혹 이제 입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대표자는 유급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 근로자 명부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 주시면 되십니다.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은 2023년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유급근로자 명부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받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재정지원 사업 참여하실 때,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를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셨을 때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샘플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고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셔도 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을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엑셀로 이제 업로드 하실 경우에는. 네,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많다 할지라도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취약계층 유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유형에 맞게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우리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이제 비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인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비취약계층들은. 네, 해서 입사일, 그리고 월 평균 임금, 그리고 주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입니다. 월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근무시간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5일 근무한다 라고 하면은 15시간이 되겠죠. 주 근로시간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시고요. 우리 임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급여대장을 참고하셔서 세전 총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중간에 중도 입사하신 분, 중도 퇴사하신 분, 그리고 휴직, 병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이제 적게 지급됐을 경우에는 우리 급여대장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에 월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주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간 입사 그리고 휴직, 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 월에 근무가 좀 적었을 때는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 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분류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엑셀로 입력하실 경우에는 코드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국 근로자분들 어떤 직종으로 지금 계시는지, 뭐 관리자면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면은 이렇게, 또 사무 업무 보시는 분들이시면은 사무 종사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밑에 나와 있는 코드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분들 중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유무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해서 엑셀 파일로 업로드 하실 경우에는 엑셀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십니다. 유급근로자 명부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에도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다음으로는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혼합형이신 사회적 기업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외에 일자리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기타 창의력 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을 때만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대신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혼합형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제공한 사회 서비스의 실적들을 기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전체 수혜자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은 우리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자 중에서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사회 서비스의 내용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한 가지만 좀 안내 드릴게요. 우리 바우처 지금 제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장기 요양 기간, 노인 장기 요양 사업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 수혜자 중에서 등급 판정자를 제외해야 됩니다. 등급 판정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별도로 이제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한 우리 직업 훈련 기간은 정부 지원 훈련 대상자 이외에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숙지하셔서 우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면은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증빙 서류와 우리의 사회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공 유형, 어떤 유형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에게 몇 명에게 우리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비취약계층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께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비취약계층에도 숫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에 현금이나 현물 기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세요. 현금이나 현물 기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서비스 제공 인원, 우리 동일한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교육 서비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제공을 한 경우에는 누적 인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10명에게 매달 한 번씩 교육을 제공하셨으면은 60명으로 기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적 인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 받으셨을 때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인증을 받으신 기업들만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지역사회 공헌형이 아닌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해당 내용은 작성 안 하셔도 되십니다. 사업보고서를 이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으로 제출하게 되실 건데요. 우리가
지역사회 공원형에 맞춰서 어떤 내용으로 제공하셨는지의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공원 가형이었다면은 우리 지역사회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신 사업들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역사회공원 나형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이나 매출 사용 40% 이상 하셨는지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역사회공원 다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들, 우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일련의 서비스라던가 컨설팅 그리고 거래 같은 게 있으셨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래에 이제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창의혁신형입니다. 우리 기타 창의혁신형도 상당히 많아요. 기타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타 창의혁신이라는 이제 별지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별지 4번이고요. 기타 창의혁신형은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이제 소셜 미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오셨던 사업의 실적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래에 예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비서류 첨부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구비서류 첨부. 우리 구비서류는 10MB까지 올라갑니다. 파일의 형태는 뭐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자유고요. 한 파일당 용량 제한이 10MB이기 때문에 용량이 10MB가 넘어가면은 파일을 나눠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네, 해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구비 서류들, 말씀드렸던 구비 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리셔야 되는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정관이 변경되셨을 경우에는 정관 사본, 그리고 지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식 3번을 활용하셔서 우리 본점 및 지점 현황, 그리고 모범인, 우리 사업당 같은 경우에는 모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모법인의 최신 정관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해서 우리 구비 서류들은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확인 서류들 있잖아요. 확인 서류들은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비대면 검토 이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은 추가 서류를 요청을 드릴 거고, 만약에 추가 서류가 더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은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저희가 첨부를 할 거고요. 그대로 제출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반드시 저희 지원기관에 비대면 실사 또는 대면 실사, 네, 이번에는 비대면 실사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실사로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우리 서명 및 제출입니다. 우리 제출하실 때 1번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지원 내역, 이거 이제 재정 성과, 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작성 불필요 항목입니다. 이거는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4월 달에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해서 우리 서명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서명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고 우리의 도장이나 서명 파일이 있으면은 그걸로 업로드 하셔서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드릴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를 하고요.